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큰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간밤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우존스가 0.27%, S&P 500 지수 0.48%, 나스닥 지수 0.94% 올랐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줬는데, 원래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는 인하되면서 이제 인하되고 나서 첫 장은 약간 미지근한 반응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었는데, 하지만 어제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연준이 연말에 이제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훈풍,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제는 어젯밤에 이어갔고, 중성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이제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되면 확실히 이제 중성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R&D 투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뉴욕에서 중소형주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중소형주가 오르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비교하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이제 기술주 강세의 이제 영향인데, 이미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6조 9천억 원 정도거든요. 이거를 이제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텔 주가가 22% 올랐고 엔비디아 주가도 3.49% 올랐거든요. 이런 기술주 강세로 인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시가 강세 마감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기술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거든요. 특히 나스닥이 크게 뛰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모든 이제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에 이제 50억 달러 투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7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정확하게 모르세요.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 이게 정확하게 뭐지? 우리가 보통 이제 인텔 하면 CPU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하면 GPU입니다. 그러니까 이 칩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칩에 CPU가 GPU가 동시에 돌아가는 새로운 칩을 이제 공동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혁신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인텔 쪽으로 이제는 주당 23달러 이제 매입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지분이 인텔 지분 4% 이상을 엔비디아가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생 관계가 좀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요 주주로 이제는 등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PC 칩 공동 개발 이 투자가 인텔이 그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그 파운드리 쪽, 이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파운드리를 맡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인텔이 엔비디아용 그 첨단 GPU 생산 능력을 만약에 확보하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물량 확보가 물론 삼성이 지금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 가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파운드리 쪽은 계약은 포함되지 않다라고 이제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공생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제한은 좀 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주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이슈를 과연 어떻게 삼성전자 주주들이 또 외국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시면 이제는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인텔과 엔비디아가 이렇게 서버 분야나 AI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빠르게 확장을 한다 그러면
뭐 HBM4에 대한 부분 이미 기술 개발 끝났고 양산에 들어가는데 더더욱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급등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반도체 시대다.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막대한 유동성이 넘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특히 AI 쪽에 대한 관심들이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슈로 인해서 더더욱 또 반도체가 뜨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부가 유예 연장까지 언급했는데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뭐 뉴욕이나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대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주가를 사상 최대치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거기서도 이제 중국과의 이제는 이 관세 문제입니다. 이게 점점 더 긍정적으로 가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제는 안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합의에 매우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부가 유예 연장도 할 수 있다.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이제는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투심이 개선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대로라면 11월 10일까지 기존 한 10에서 30% 수준의 관세가 유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협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관세 유예가 계속 연장되면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는 미국의 이제 소매, 유통 이런 공급망 이쪽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봤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협상이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위험선호 장세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에 대한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신뢰가 상승되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이런 추세로 지금 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올라도 너무 오른다. 보통 한번 조정 받아야 되는데 조정 안 받고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유동성 물량 풀렸죠. 지금 불확실성 하나 크게 있는 미중 간의 관세 문제가 계속적으로 유예되면서 좋게 풀리려고 보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관심, 이슈가 빵빵 하나씩 터지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안 하면 사실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분위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식 투자에서 좋은 자산의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는 유동성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지금 중국과의 이런 관세 이슈가 좀 유예적으로 풀리면서 더더욱 더 많은 이제는 자금이 풀리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확전은 피한 건데 하지만은 이제는 이게 안전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구조적 리스크가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우리의 투자자들 봤을 때 이제 고민거리로 좀 남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증시 소식 알아보는 글로벌 증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